반갑습니다. 김형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저희 동생이 강원도에서 청계를 하는 그 방송을 했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청계 계란도 사시고 또 청계 닭도 사시고 많은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올립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예. 그 청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폐한 이야기는 한데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만숭환연구소 공식 명칭은 만청산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가공류를 맡아서 하는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공류? 그렇죠. 그러니까 운공목장이라고 하는 특수목장에는 1직장부터 이제 한 14직장까지 있는데 그 직장 중에 6직장이 전문 가공 직장이에요. 거기 가게 되면 오골계, 청계, 꽁, 미국 왕비둘기 뭐 없는 게 없이 많습니다. 그래 북한 주민들은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맨날 제기만 먹는 줄 알았죠. 오골계도 한국 와서는 있는데 북한에서는 저희 목장밖에 없었어요. 못 봤죠. 저희는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청계도 마찬가지로 정말 옛날 황제들, 중국의 황제들도 먹고 그죠. 그래서 저도 자주 가끔 먹는데 확실히 일반 닭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죠. 건강에 엄청 관심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네. 건강보다는 그냥 배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죠. 오니까 네. 이게 좋은 나라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청계 같은 게 비싸기는 하지만 건강에 엄청 좋다면서요. 그렇죠, 좋죠. 우선 계란의 그 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좋은 계란 어떤 거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일반 계란도 우리 못 먹다 왔는데 그 계란이면 대체 무슨 계란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계란이 일본에서 연구한 게 셀렌 계란이 있어요. 셀렌. 그리고 중국은 여두 계란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있잖아요. 한글이. 북한말로 웬거리 하잖아요. 웬거리아 계란은 고추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A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좋은 걸 많이 첨가해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바다가 이제 동쪽에만 있고 아니 내부에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요도 결핍증 때문에 갑상선 질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조를 먹이는데 기본 이제 다시마를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란 속에 요도 함량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했던 것도 그런 연구를 했는데 해조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계란은 우리가 흔히 보면 그것도 다 같은 것 같은데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검사하는 방법도 또 다른 거 있죠. 진부자 먹는 데는 세계적으로 제일 최고 좋은 계란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아마 해조 계란하고 이제 검색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글들도 들어있어요. 정말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억울한 게 북한 주민들은 1년에 계란 하나를 먹기도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자기네는 막 연구를 해가지고 먹었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 계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집에 아들 둘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여동생이 하나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맞이잖아요. 계란이 귀하니까 어머니가 몰래 이제 제가 맞이한테 계란을 아침에 이제 기름에 튀어주잖아요. 그래 아침에 몰래 나와라 해서 제가 혼자 먹고 들어오면 우리 둘째 동생 있잖아요. 항상 나는 주원 애가고 이렇게 계란이 귀하니까 같은 자식끼리도 이제 이렇게 뭐 먹기 어려울 정도 됐잖아요. 북한은. 한국은 뭐 계란이 뭐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거를 해보라 그래, 추천을 그렇죠. 하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네.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북한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정말 북한에 제일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일단은 그 독재자 이름을 딴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을 가게 된 계기가 공부를 잘해서 갔어요? 아니면 신분이 좋아서 갔나요? 우선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실력을 기본 위주로 봤어요. 그리고 토대가 또 중요하니까 토대가 나쁘면 안 되고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게 아버님이 체코 유학생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 했잖아요. 네. 또 어머니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와 버금가는 도제교 강습소라고 하는 교원들을 구수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두 분 다 교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선 하고 싶은 것보다도 통제 못 이겨서 공부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대학에 아라마추 경연을 4학년 때 갔었는데 가서 평양 갔다가 아라마추 경연 할 때 종합대학까지 이제 견학을 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무조건 난 여기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글스베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있잖아요. 이제 지방 사람은
평양 배치가 어렵잖아요. 근데 성적을 보는 거죠. 성적이 여기서는 뭐 A 뿌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9점, 10점이 최고이잖아요. 그러면 평양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9점, 10점. 한국말 하면 A 뿌리 계속 맞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어쨌든 연구소에 배치받은 거죠. 연구소 일단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좀 창피해요. 어디 가서. 그렇죠. 네, 종합대학 졸업생이라고 말하자면 그 앞에 김일세라는 이름이 북한에 있을 때는 아주 그 우상의 신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대단한 인물로 여겼었는데 벌써 이게 한국 와 보니까 우리 전쟁, 6.25 전쟁도 김일성이 일팀을 몰랐잖아요. 와 보니까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원흉을 지금 어버이라고 불렀구나. 왜냐면 북한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대학 다닐 때도 저희가 이제 컴퓨터 교육을 받을 때 그 받는 그 시간 동안만 사용 대상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검사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접촉했냐. 그러니까 절대로 외부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한국 온 거는 그대로 북한에서 그저 했던 그 세뇌 교육만 당했으면 한국 올 생각 못 하죠. 근데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국 그 라디오, 대북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결국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삶이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께도 아까 뭐 계란도 엄청 좋은 거를 그렇죠. 드셨더라고요. 아마 연구한답시고 또 드셨겠죠 뭐. 예.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쌀떡이지가 쌀을 먹는다고 내가. 혹시 8호 제품, 9호 제품 들어본 적 그건 있어요? 알죠. 어느 공장이나 다 바로 제품이 그게 다 바로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거죠. 우리 예. 지금 의사당 정리부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이 먹는 야채나 그다음에 고기나 그다음에 뭐 이런 식료품이나 또 지어 쓰고 있는 생필품도 다 이제 팔고서 그러니까 나와요. 정의도 그래서 바로 정의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전국같이 나오는 좋은 것들만 계속 먹었죠. 주공급으로. 그러니까 주공급 준다는 거 들어보셨겠죠? 언제 들어봤겠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준단 말이에요. 네. 금요일 날이 이제 오후부터 서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 주는데 박스 4개를 준단 말이에요. 매 주마다. 그게 보면 한 박스에는 진짜 이제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육류하고 어묵을 주고 또 한 박스는 명숙 맥주부터 해가지고 배다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술도 주고 뭐 약간 이제 주류를 주면서 또 과일 또 한 박스 주고 나머지 한 박스는 매주 줘요? 매주 주죠. 매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이 박스를 가져와서 가족 친척한테도 주지 말고 소비하라.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게 박스를 이렇게 운반하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먹으면서 네. 지방에서 권한의 행군이 있었던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권한행군 때는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 뭐 어떻게 진행하는지 동생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권한의 행군 몰랐다고 북한 사람이. 모르죠. 그 당시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살면 좀 살지 않을까. 과가 있고 그리고 농장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야 되고 그때부터 저는 모순에 딱 빠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외부 세계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외부 세계 알자니까 그 한국 방송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몰래 라디오를 평양에서 그게 돼요? 평양서도 좀 듣긴 듣지만 저는 고향에 내려와서 들었어요. 우리 친구 휴가 때 처음에 들어보고 2003년도에는 라디오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건데요. 김일성 이름이 있다 보니까 아주 그때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입학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토대가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내부에서 대학 입학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운 노동자 농민 자식도 몇 프로 붙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거의 간부 자식들 그리고 군부대 뭐 장군들 자식들 그 다음에 북한말로 장령이라 그러잖아요. 장령들 자식들 그리고 대학 교수 자식들이 좀 많죠. 예, 그리고 저는 뭐 대학 교수 자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간 케이스고 간부 자식들은 시험 쳐도 성적이 미달돼도 어느 정도까지 봐준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황당 11가, 주황당 6가 이런 데서 야문 한국에 간첩으로 왔다가 잡혀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봐주는 데가 주황당 11가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도 좀 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와요. 아버지 때문에. 네, 매 해마다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주황당 6가는 또 일본 적송년을 결성할 때 북한에서 파견돼 나갔던 그런 자네들 뭐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부류가 또 꽤 있어요. 근데 첫째로서는 토대는 정말 다 좋아야 되고 입학 시험을 뭐 이제 2차에 거쳐가지고 성적을 보는 건데 물론 저희 때는 그렇게 뇌물이 통성하진 않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과외내고 딱 거치면서 그때부터는 입학하는 게 이제 뇌물이 많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뇌물도 거저 종합대학 같은 거는 그때는 아마 뇌물이 북한 돈은 통하지 않고 다 달러로 통했는데 달러도
몇천 불 이상씩 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 공부하는데 가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석사를 받고 박사과정도 수료했잖아요. 네. 그 과정 하면서 제가 우리는 대학 기간에 평양시에 있는 건설, 무수거리 건설 대학 7년 중에서 거의 한 3년은 일합니다. 근데 그런 일한 걸 돈 안 줘요. 등록금이 없다고 하지만은 강제 노역을 통해서 등록보다 더 많은 돈을 국가에다 내는 거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군사훈련 가요? 그렇죠. 가죠. 교도 가죠. 6개월 가죠. 교도 가야 되지. 6개월. 그 다음에 열병식이라 하는 게 훈련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 할 때는 거의 한 5개월 이상은 훈련. 그리고 해마다 농촌동문 종합대 무조건 가는 게 황해도 나오거든요. 황해도. 한국에 오니까 이 북한을 좀 찬양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은 제도가 좋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낸다네 그래. 가보시오. 우리는 가서 7년 동안에 3년을 무보수 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 무보수 일 시켜봐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때는 이제 본과 올라가기 전에 학과를 결정내는데 그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지망, 2지망, 3지망 내라고 그래요. 근데 종합대학도 학부마다 졸업하면 배치가 좋은 학부가 있거든요. 거기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 간부일수록 그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그거는 의서부터 이제 전화 한 통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뭘 갈 것인가 고민했는데 예비과 끝나고 나서 본과 올라가기 전에 방학을 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래 학과를 뭘 결정할까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어머니는 법학과가 있는 건 종합대밖에 없으니까 그쵸. 법학과 가라 그러고 아버지는 21세기는 생물학이 시대니까 생물학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법학이라는 걸 하고 나면 항상 남한테 고통을 준다.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학과를 졸업하기보다도 오히려 이공계를 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전망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한국 와서도 주기식 교육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견지명이죠. 제가 생물학 한 거는 후회 안 되는 게 북한 있을 때도 생물학 했기 때문에 좋은 연구소에서 목살기 좋았고 여기 와서도 생물학 하니까 지금도 최첨단 이게 주기세포 연구도 하는데 이 연구소에서 일도 하고 어떻든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역시 아버지가 해외 문명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선견지명이 그래서 다행히도 좋은 연구소에 갔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저 생화무기 연구하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큰일 나죠. 진짜 그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데 간 애들은 벌써 이제 간 순간부터는 소식 다 끊깁니다.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생화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극비니까 벌써 거기 들어가면 그다음에 가족하고 연이 딱 끊어지고 못 만나요. 그래 어쨌든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정말 목을 앓는 그쵸.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많이 먹고 한국 와서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자기가 이제 결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리허설을 내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쪽이잖아요. 내가 일 가라면 가야 되고 종합대 교수들도 생활이 어려워요. 북한은 대학 교수들 생활이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기 좀 어렵고 교수들이 학생들 통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도움받는 그런 뇌물 받기 좀 그렇고 교수가 뇌물 받는 것도 교수들도 좀 약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북한은 교수들 자체가 대학 1학년 때 학급이 모아지면 담임교원이 여기 한국 고등학교처럼 졸업할 때까지 담임교원이 있어요. 그리고 담임교원은 자기가 맞는 학생들 중에 참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고위 간부의 자리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교수님 겨울에 김장철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도 사드리고 교수님들도 고춧가루 살 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 중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그렇지 우리가 다 보장해줘요. 마늘, 고춧가루도 보장해줄 정도고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도 교수님이 담배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으면 나름 담배도 좀 자주 갖다드리고 북한은 종합대학도 학급으로 체계되어 있으니까 학급이 소대입니다. 소대. 그래서 학급장은 소대장이잖아요. 그러면 학년은 또 뭐 되겠습니까? 중대장이죠. 중대장. 그다음에 학부가 대대고요. 종합대 전체가 연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화되어 있어요. 졸업할 때는 300명 소주라는 거 3년 동안 내보내요. 저도 강원도 김하군에 나와 있었는데 국가가 한 번에 배치하려니까 갑자기 못 배치하니까 3년 동안 내보내놓고 얘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간부들은 제 자식들은 좋은 데 보내고 나머지 얘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타진하는구나. 장기 쪽이야. 장기 쪽보다 정확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노예. 북한사람은 노예죠. 우리는 고급 노예 됐어. 고급 노예. 그냥 앞에 그냥 김부자 이름만 딱 붙은 노예구나. 군대는 북한 군대는 총지 노예고. 그렇죠.
현대진도에. 대학 졸업할 때는 이제 대학 강당에 졸업생이 다 모여요. 일본에 있는 저청년에 조선대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김수정종합대학 분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졸업생들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악수도 하고 하는데 그때 충격받았던 게 야, 우리는 너무 이제 동문나가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약하고 손바닥 보면 너무 일을 해가지고 막 이게 썩살 나르겠는데 얘들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보면 피부도 아주 맑아가지고 막 이게 정말 남자들도 막 희다 못해 막그 그렇잖아요. 우유빛깔.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한국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젊은 친구 다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그래 그때 이제 느낀 게 야, 이게 정말 뭐 이게 큰 문제겠구나.